교수님, 최근에는 분화도 등급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분화도 등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똑같은 3기라고 해도 음. 어떤 그 종양은 생긴 지 1년 만에 확 자라가지고 번져서 네, 3기가 네. 됐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런 경우는 악성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교수님, 최근에는 분화도 등급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1기 환자분들이 분화도 등급이 4일 때 4기 환자만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분화도 등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1기에 4등급이 괜찮은 건지 2기에 1등급이 괜찮은 건지, 이거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화도라는 거는 네. 이제 악성 정도를 특징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현미경적으로 이제 그 세포 암세포들을 관찰했을 때 이제 고배율 저배율을 이렇게 보면서 패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네. 퍼만 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 2, 3, 4등급으로 나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등급, 2등급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걸 합쳐서 세 개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는 똑같은 3기라고 해도 똑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어떤 애들은 천천히 자라가지고 네. 전이 가능성이 적은데 뒤늦게 발견돼서 수술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종양은 생긴 지 1년 만에 확 자라가지고 번져서 네. 3기가 네. 됐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런 경우는 악성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분화도가 더 나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수도 분명히 예후에 영향을 미치고 분화도도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인자인 건 사실인데 암종마다 그게 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화도가 훨씬 더 예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 비해서 신장암은 기수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근데 오히려 뭐 분화도보다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스테이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분화도 1기에 4등급인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병기 및 분화도에 따른 이제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좀 예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소 신장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완치가 이제 잘 되는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뭐 통계들을 보면 5년 재발률 뭐 이런 걸 봤을 때 한 1기라 그러면 한 10% 미만 정도 되고 한 2기 됐을 때 한 20% 미만 그다음에 3기 정도 되면 한 40%, 50%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요. 이제 4기가 되면 이제 조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후에 따라서 이제 추적 관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스케줄이 좀 나뉘게 됩니다. 네. 그 환자들의 기수에 따라서 이제 추적 관찰 기간이라든지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검사 앞두고서는 혹은 검사 끝나고 나서도 조금 지나서 뭐 여기저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면 검사 일정을 또 좀 당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질문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인 검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폭넓게 제안을 하고 있지 딱 언제 무슨 검사를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또는 선생님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술하고 뭐 3개월째, 6개월째 보고 괜찮으면 1년째 보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매 1년마다 보는 게 보통 이제 1기에서 2기 정도 환자들은 그렇게 보고요. 뭐 3기 정도 되면 재발률이 워낙 높으니까 매 3개월마다 뭐 한 1, 2년 보다가 그다음에 1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 넓혔다가 이제 보게 되고요. 4기는 이제 뭐그 비슷한 주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신장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또 환자분들이 신장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나 이런 것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3개월째 초음파 검사랑 일반 피 검사를 해서 콩팥이 얼마나 잘 회복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제 6개월째, 1년째 그 신장 스캔이라는 걸 해서요.
그 오른쪽과 왼쪽의 신장 기능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확인도 해서 네. 비교도 하고 이런 그 추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들은 어떤 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CT 검사가 네. 이제 복부 CT,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추적 검사인데 네. 일반 그 가슴 엑스레이에서 어떤 뭐 이상 소견이 보인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폐CT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뼈나 이런 통증이 있다든지 네. 그럴 때는 이제 뼈 스캔을 좀 추가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춰서 검사 방법을 조금 달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CT를 찍을 때 네. 조영제를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고 좀 안 좋으신 분들은 CT를 못 찍는 맞아요. 경우들이 네. 있어서 그때는 이제 MRI로 대체해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좀 써가지고 네. 환자분한테 맞춰서 그렇게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개 분들은 뼈 스캔이라든지 사실 뇌전이 검사는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끔 좀 찍어봐야 되는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네. 가이드라인이나 교과서적으로는 그냥 그 통상 검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어떤 네. 증상이 있을 때나 네, 네. 이상 소견이 의심될 때만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수술 전에 그 뼈 스캔을 하는 이유는 네. 어떤 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다친 적이 네, 있다든지 네,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특이적으로 이제 그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나중에 추적 검사하다가 됐을 때. 뭐가 있을 때 네.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있었는지. 전이가 있는지 구분을 못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거를 확인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미리. 검사로서 네. 이제 그 처음에 찍어놓는 거. 찍어 놓는 거고 나중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또는 검사 소견 이상이 있을 때만 찍어보면 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5년 지나면 네, 나는 네, 이제 네. 해방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5년이 지났다고 재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신장암은 뒤늦게 재발하는 경우가 20년 만에 재발한 네, 분들도 꽤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네. 뭐 재활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10년 이상 지난 이후에 네. 재발하거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재발해서 또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도 또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5년째가 되면 졸업이 아니라 좀 더 간격을 벌려서 네. 이제 검사를 할 거라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평생 저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1기, 2기 환자분들한테는 네. 이제 보통은 5년이 끝나면 2년 뒤에 보자 그러고요. 네. 그때도 괜찮으면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10년째 늘려서. 예, 뭐 그때 보고 네. 뭐 앞으로 괜찮으면 15년째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3기 이상 환자분들은 일단 6년째까지는 매년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2년 간격으로 2번 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조금 간격을 좀 늘려나가는 거지 네. 안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긴장의 그러니까, 끈을 놓을 수는 없네요. 네. 사실 이제 퇴원해서 2, 3개월이 지나도 수술했던 부위가 좀 따끔거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암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이제 그런 증상들은 수술 뭐 부작용 후유증으로 보면 되는지 그런 부작용 후유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